KF-21 추가 양산 계약이 갖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의미는 이 사업이 더 이상 단일 기존 개발에 그치는 성격이 아니라 국가 방위 전략 안에서 반복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전투기 확보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기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첫 양산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물량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은 여러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첫 계약은 정치적 판단이나 상징적 의미가 크게 작용할 수 있지만 추가 계약은 훨씬 냉정하고 현실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능 달성 여부, 개발과 시험 일정의 준수, 비용 관리 능력, 향후 개량 여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된 이후에야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KF-21의 추가 양산은 이미 여러 차례의 내부 평가와 검증 절차를 통과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공군의 중장기 전력 구성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KF-21은 노후 기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보조 전력의 성격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공군 전투기 전력의 중심축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추가 양산 물량이 확정되면서 조종사 양성 체계와 정비 인력 운용 계획 역시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 운용을 전제로 보다 안정적인 틀 안에서 설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투기 한 대를 개별적으로 들여오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기종을 오랜 기간 운용하면서 전술과 운용 개념, 정비 노하우를 함께 축적해 나가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시뿐 아니라 평시 훈련과 대비 태세 측면에서도 공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KF-21이 보여주는 또 다른 강점은 국내에서 통제 가능한 장비 구성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전투기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핵심 장비나 무장 연동 체계가 외국에 종속되어 있어 개량이나 운용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정 국가의 승인 없이는 장비 업그레이드가 지연되거나 실제 작전 환경에 맞춘 조정이 쉽지 않은 사례도 현실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반면 KF-21은 국내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중이 높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비교적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추가 양산은 이러한 장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전제로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의 부정적인 사례는 이 지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대비됩니다. 일부 국가들은 야심차게 도입한 신형 전투기가 양산 단계에서 반복적인 결함 수정에 들어가면서 실전 배치 시점이 계속 늦어졌고 그 사이 공군 전력 공백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도입 비용이 초기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추가 물량 확보를 포기하거나 계획했던 도입 대수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체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훈련과 작전 운용 모두에서 제약이 발생하고 전력 완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KF-21은 현재까지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추가 물량 계약을 통해 전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이 대목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속성입니다. 방산 산업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간에 걸친 생산 경험과 품질 관리 능력 축적이 훨씬 중요합니다. KF-21 추가 양산은 조립 라인과 시험 인프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곧 공정 안정화와 품질 관리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점차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축적 과정은 단기간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 격차와 생산 경쟁력의 차이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추가 양산 계약은 바로 이 축적의 시간을 국내 산업 전반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KF-21과 관련된 긍정적인 사례 중 하나는 공군과 제작사 그리고 관련 업체 간의 소통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운용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요구사항이 생산 과정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험과 평가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해외 전투기 도입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외국 기체의 경우 제작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개량 일정이 조정되거나 소규모 운용국의 요구가 뒤로 밀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KF-21은 국내에서 운용되는 기체인 만큼 공군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추가 양산은 이러한 구조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은 군사 기술 확보라는 의미와 함께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대형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는 많은 예산과 오랜 시간이 투입됩니다. 때문에 사업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할 때 국방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KF-21 전투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투기 전력화 과정과 기술적 의미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홍보 활동은 국가 방위 정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력 도입 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KF-21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와 개발을 수행한 전투기입니다. 항공 설계 기술과 항공 전자 기술, 소재 기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국내 연구기관과 방산기업, 수많은 협력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연구 인력과 산업 기반이 함께 축적된 결과가 하나의 전투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에게 이 과정을 설명하는 홍보 활동은 기술 성과를 공유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는 수많은 시험과 연구가 포함됩니다. 구조 시험과 항공전자 장비 시험, 비행 시험이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이 국민에게 소개되면 전투기 개발이 단순한 제조 과정이 아니라 고도의 과학기술 연구라는 점이 전달됩니다.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 연구 인력과 기업의 역할을 소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은 연구 과정과 기술 발전 흐름을 이해하면서 국가 항공기술 수준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항공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연결된다는 점도 함께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항공전자기술과 소재기술, 정밀 가공기술은 민간 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시험 비행 장면과 연구 현장이 일정 범위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시험 비행 영상과 기술 설명 자료가 공개되면서 국민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전투기 개발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 공개는 연구개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시험 비행 장면은 특히 많은 관심을 받는 자료입니다.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장면과 공중 기동 장면은 전투기 개발의 성과를 직접 보여주는 장면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한국 공군은 항공 행사와 공개 행사를 통해 공군 전력을 소개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 행사에서는 전투기 시범 비행과 장비 전시가 함께 진행됩니다. 항공기술 설명과 조종사 인터뷰도 함께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KF-21 역시 항공 행사에서 소개되면 국민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항공 행사는 공군 전력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됩니다. 관람객은 전투기 구조와 작전 역할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는 홍보 전략이 논란을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투기 성능을 강조하는 홍보가 실제 시험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장된 성능 홍보는 기대치를 높이지만 이후 시험 결과가 공개되면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사기술 홍보에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 홍보가 신뢰를 잃으면 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KF-21 홍보 방식은 비교적 신중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시험 결과와 연구 진행 상황이 단계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연구 일정과 시험 내용이 공개되면서 국민은 개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된 홍보보다 사실 기반 설명이 중심이 되는 방식입니다. 연구 결과가 확인된 뒤 공개되는 방식이 유지되면서 정보 신뢰도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전력화 의미도 함께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군 전력은 국가 방어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중 방어 능력은 국가 안보와 직접 연결됩니다.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은 장기적인 방위 전략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 기술 의존도가 줄어들고 연구 역량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개발 경험은 이후 항공 기술 연구에도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KF-21 사업에는 수많은 국내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항공 구조 부품과 전자 장비, 항공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이 함께 협력했습니다. 항공 산업 기반이 넓어지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전투기 개발 사업이 단순한 무기 확보 사업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실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전기 추진, 터보팬, 제트 엔진 등 다양한 분야를 단계적으로 경험하며 빠르게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한때는 면허 생산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 조립을 넘어 독자 설계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지금은 차세대 램제트 기술까지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국산 스텔스 무인기에 적용될 세미 램제트 기반 엔진입니다. 이미 핵심 기술 검증과 주요 시험 절차가 상당 부분 완료됐으며 블레이드 구조를 최적화해 압축비를 높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 수준은 F-16에 탑재되는 F-100 계열 엔진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엔진 수명도 1000시간 이상 확보해 실전 운용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장기간 이어온 연구 개발을 통해 추진 중인 적 방공망 완전 무력화를 목표로 하는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과 이를 위한 전용 램제트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현재 상당한 진척을 이룬 상태입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협력해 기술을 공유하며 개발 중인 한국판 항공모함 킬러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은 시험 발사 단계를 넘어 곧 배치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 야혼트 미사일의 성능을 참고해 개발된 한국형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의 목표 성능은 사거리 2000km 이상, 최대 속도 마하9 이상으로 분류되는 차세대 3세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강력한 성능 대비 전장은 약 14m, 발사 중량은 약 20톤으로 설계되어 경량화에도 성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두는 800kg에서 1500kg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신 스트랩다운 항법 장치가 적용되어 초정밀 유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서해 동해 등에서 중국 해군 항공모함을 탐지 후 단시간 내에 명중시키는 대함 미사일로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언급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의 단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아니라 현무6 시리즈로 추정되며 탄도 미사일 형식을 기반으로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탄두는 순간 속도 마하 15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중국과 북한이 보유한 방공망 체계로는 실질적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또한 미사일 동체에 내장된 위성 항법 장치가 비행 중 자동으로 웨이포인트를 최적화하며 목표 도달 시까지 아군 함정 및 지상 기지를 완벽하게 회피하도록 설계된 최신 항법 구조가 적용돼 전투 생존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은 외형부터 기존의 미사일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특히 노즈콘과 날개 구조에 적용된 세미 스텔스 설계 덕분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크게 감소해 적 방공 시스템이 탐지하거나 요격 미사일을 유도하는 과정이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다중 데이터 링크 기능이 더해지면서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하는 복합포화 공격 전술도 가능해졌고, 이는 적 함대의 대응 시간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탄두 설계 역시 생존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요격탄의 파편이나 근접 신관 폭발에도 쉽게 손상되지 않는 둔감화 장약을 적용해 목표 지역까지 살아남아 도달할 확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목표물에 도착하면 외부에서 터지는 방식이 아니라 함체를 관통한 뒤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돼 파괴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이 때문에 단순 지상 목표뿐 아니라 중국 해군이 보유한 대형 구축함이나 항공모함도 단발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파괴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방공망을 회피하는 기동 능력도 현무 미사일의 핵심 장점입니다. 램제트 엔진에 안정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측면 흡입구 디자인 덕분에 기존 세대의 대함 미사일처럼 단순한 좌우 회피 기동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 대각선 등 다방향 기동을 능숙하게 수행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해수면을 스치듯 비행하는 시스키밍이나 고도 상승 후 급강하하는 팝업 기동 등 차세대 회피 패턴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 적 방공체계의 교전 회로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약적인 성능 향상은 추진 체계에서도 비롯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고체 로켓 부스터와 램제트를 결합한 복합 추진 방식은 초기 가속과 지속 순항 성능을 동시에 확보해 기존 고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고고도에서 약 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적어도 순항 시에도 실제 운용 사거리는 이보다 500km 이상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해외 체계를 기반으로 대함 미사일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엑조세나 하푼 같은 외국산 무기를 운용하면서도 이를 대신할 국산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장거리 고성능 미사일 연구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발전의 결과가 바로 한국 최초의 실질적 대함 미사일인 해룡입니다.
해룡은 향후 극초음속 기술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지만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 특성상 해무가 짙은 환경에서는 명중률이 떨어지는 제약도 존재했습니다. KF-21이 이른바 양산 완성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는 이 전투기가 더 이상 시험 성격이 강한 개발 기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전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준비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뜻합니다.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반복적인 성능 시험과 다양한 운용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KF-21은 이러한 시험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큰 일정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공군 인도 일정이 더 이상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으로 다뤄질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항공기 성능 시험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전투기 개발 사업 전반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속도와 기동 성능만으로 평가되는 장비가 아니라 센서 운용 정확도, 항법 신뢰성, 비행 제어 특성, 조종사 부담도, 장시간 임무 수행 시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KF-21은 이러한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시험을 이어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구조 수정이나 일정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양산과 실전 운용을 염두에 두고 기체 구조와 장비 구성을 설계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전 배치, 즉 공군 인도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운용 측면에서의 변화로도 이어집니다. 이제 KF-21은 개발 중인 전투기가 아니라 실제 부대 편성과 작전 계획 안에 포함시켜 검토할 수 있는 전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조종사 전환 교육 일정, 정비 인력 배치 계획, 부대별 운용 시나리오까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투기 개발이 2단계에 도달하면 기술적 성공 여부를 넘어 공군 전체 운용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KF-21의 긍정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시험과 검증 과정에서 현실적인 운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는 점입니다. 일부 해외 전투기 사업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요구 조건을 한 번에 반영하려다 시험 일정이 크게 늘어지거나 양산 단계에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초기 배치 기체는 제한적인 임무만 수행하도록 운용되었고 완전한 전력화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KF-21은 단계별 목표를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맞춰 성능 확인과 시험을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례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가운데에는 성능 시험이 장기화되면서 실전 배치 시점이 수년 단위로 밀린 사례도 존재합니다. 시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나 장비 간 연동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양산 일정이 계속 조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운용국은 노후 기체를 계획보다 더 오래 유지해야 했고 전력 공백에 대한 부담과 유지 비용 증가라는 이중의 압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KF-21은 현재까지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있으며 시험과 양산 준비가 비교적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양산 완성 단계 진입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단순한 시제 제작 중심의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반복 생산을 전제로 한 공정 안정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품질 관리 기준이 한층 더 엄격해지고 부품 공급과 조립 과정이 실제 운용 기준에 맞춰 정교하게 조정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KF-21은 이러한 과정을 국내 업체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유지 보수와 성능 개량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KF-21이 이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당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양산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제한적이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기술적 부담과 관리 역량이 요구됩니다. KF-21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실전 배치 단계에 접근하고 있고 이는 국내 항공산업과 공군 운용 능력이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정보 환경에서는 군사 기술 관련 정보가 빠르게 확산됩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동시에 전달됩니다. 사실에 기반한 정보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함께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사 장비와 관련된 정보는 국가 안보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보 전달 속도가 매우 빠른 환경에서는 작은 오해도 큰 논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설명과 신속한 사실 확인 절차가 유지될 때 군사기술 관련 정보의 신뢰도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사업도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입니다. 관심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해석과 추측도 함께 등장합니다. 일부 정보는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일부 내용은 의도적으로 왜곡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식 정보 전달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 진행 상황과 시험 결과를 일정 범위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유지되면 정보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위 정보 대응에서는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 결과와 개발 진행 상황을 일정 범위에서 공개하면 잘못된 정보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면 추측성 정보가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정보 관리 기준이 마련되면 대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전문가 설명 자료와 공식 기술 해설이 함께 제공될 경우 일반 국민도 정보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이런 설명 구조는 정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외 방산 분야에서는 정보전 사례가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특정 전투기 사업을 둘러싸고 경쟁 국가 간 여론전이 벌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성능 문제나 비용 문제를 강조하는 자료가 확산되면서 사업 이미지가 영향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군사기술 경쟁 환경에서는 정보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확산되면 기술 평가 자체가 왜곡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KF-21 관련 정보 대응에서는 사실 중심 설명이 핵심입니다. 시험 비행 결과와 연구 진행 상황이 단계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기술 설명 자료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정보 공개가 일정 수준 유지되면 허위 정보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시험 비행 장면과 연구 과정 설명이 함께 공개되면 개발 진행 상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홍보 활동에서는 체험 프로그램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공 행사에서 진행되는 전투기 시범 비행은 국민 관심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실제 전투기 비행 모습을 직접 보는 경험은 강한 인상을 남기며 공군 전력과 항공 기술을 이해하는 기회도 함께 제공됩니다. 시범 비행 장면은 항공 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항공 행사를 통해 다양한 전투기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공군 조종사들이 실제 기동을 보여주는 시범 비행을 수행하고 활주로 주변에는 여러 항공 장비가 전시됩니다. 관람객은 전투기의 구조와 공군 작전에서 수행하는 임무에 대한 설명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이런 항공 행사에 등장한다면 한국 항공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장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람객은 기술 해설을 들으면서 전투기의 외형과 장비 구성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항공 시뮬레이션 장비를 이용하면 전투기 조종 환경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청소년과 일반 시민이 항공 기술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험 활동은 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항공 기술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수록 미래 항공 인재를 키우는 환경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